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의 WTR 베이징 서식통과 또한 동북 삼성의 서식통이 중국 공산당의 서식과 또 북한 평양 외무성이 쑥대밭이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오다니라는 충격적인 김정은의 잔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다 라며 문재인이가 친중 정책으로 굴욕적인 5년을 보냈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딱 밝혔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가장 부들부들거리는 위구르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을 적시했으며 대만 앞바다의 항행의 자유도 당시에 적시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중국 공산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이에 김정은이가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의 화교 R 소식통과 또한 동북 삼성에 있는 땡땡 지역에 있는 R 소식통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평양이 아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외무성이 난리가 났으며 쑥대밭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김여정과 최선희 외무상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에 터져나온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중 소식이었댔어요. 당시에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얼마나 따뜻하게 또 예우를 잘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먼저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댔지요. 왕이 장관을 한덕수 한국 총리 옆에 딱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구애를 했습니까? 이때만 해도 그냥 이 외교적인 제스처인 줄 알았댔는데 베이징의 R 소식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이징 R 소식통은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연 것은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북중 국경을 열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중국 최고 고위층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아예 폭탄 발언을 했답니다. 폭탄 발언은 올해 5월 달에 한국에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들어왔댔지 않습니까? 이 전략 핵 잠수함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경악했던 것은 바로 중국 지도부였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러시아의 뿌틴이 그러니까 북중로가 한패다라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 내부 소식통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 때문에 중국 군사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 상황을 김정은이가 만들었으며 도대체 김정은이는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이든 또 외교적이든 그 어떤 합의를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못되먹게 독단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시간은 좀 줄 테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14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도 싹 다 북한으로 추방시켜라 라는 중국 지도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에게 매달 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위엔 정도, 약 1,500만 달러 정도인데 오죽 중국 지도부가 열받았으면 이 중국에서 지금 14만 명이 김정은의 외화벌이 이것도 못하게 싹 다 철수시키라 라는 명령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김정은을 버릴 수밖에 없는 패로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 또 6월달 8월달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보위원들 중국 공안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체포했겠습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자, 그러니 베이징의 화교소식통의 이야기는 이미 시진핑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을 아예 버린 패로 여기고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북 삼성에 있는 여러 감옥들에 수감되어 있는 이 탈북민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금 문제긴 문제지만 어찌됐든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정권을 버렸다라고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의 소식으로 전해왔습니다. 동북 삼성의 소식통도 현재 북한 김정은 외무성이 왜 발칵 뒤집어졌겠나 잘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 또 국방상까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댔지요. 김정은과 김여정 국방상이 대한민국이라고 쓴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 코리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나 본질적으로 살살 남조선을 엿먹이면서 심리전을 하면서 다급하니 남북 회담을 좀 하자, 쌀 좀 달라, 이러한 워딩으로도 확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통일전선부와 북한의 정찰총국 또 북한의 외무성이 남북 회담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김영호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대놓고 김정은 정권을 타격을 주었죠. 그러니까 현재 통일전선부나 정찰총국 또 외무성 남조선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어떤 수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채널도 없다라며 이제 하다가 러시아를 갔다 온 김정은 원수님 중국하고 간을 좀 보려고 했댔는데 갑자기 중국의 시진핑이가 한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라는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평양의 외무성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평양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에 간 거는 어떻게 하든 중국 시진핑에게 도움을 좀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만나고 난 이후에 중국이 김정은에게 손을 펼칠 것처럼 했는데 이거 웬걸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며 한국에 먼저 가겠다. 한국의 방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이 본질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게는 대패닉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평양의 소식통은
외무성 애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이거 윤석열 들어온 이후에 윤석열 이치가 남선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의 형제인, 우리의 순치의 관계인 중국 시진핑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며 하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한테 먼저 한국을 가겠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얼마 전에 이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봐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은 말 참견 말라, 불장난 타 죽을 것이다. 또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중국의 환구시보와 또 중국의 영자신문이 깠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란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는 거는 분명하고 북한과 러시아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또 김정은이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손을 잡게 만들어 놓고 중국에게는 손을 내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이 전했다라고 동북 삼성의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줄은 누구도 몰랐다며 외무성에 있는 지도원급, 과장급, 중앙당 간부 아들이 야 이거 옥하면 좋니? 이제 우리 김정은 원수님 시대에 이거 남북관계 또 중국까지 저렇게 우리를 버리니 우리 옥하면 좋니 하며 한숨만 쉬고 있다라며 평양의 R 소식통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의 정신, 중국 공산당 압박, 김정은 압박의 그 본질, 반공의 정신이 지금 평양을 발칵 뒤집어 엎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대북전단 금지법, 문재인과 민주당이 김여정이가 지시를 내린 지 4시간 만에 발의를 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 때문에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조항은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립니다. 발단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월에서 6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에 문재인의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당시에 박상학 대표를 옥죄었죠.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 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 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안 수단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이 위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에 다른 방법,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 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라며 북한이 남북 합의서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각종 선전물을 풍선에 달아
뛰어보내는 대북전단은 남북 간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상호 비방과 전단, 살포, 중단을 여러 차례 약속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야권의 반대를 뚫고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북한 동포 집적 돕기 운동, 큰샘, 물망초 등 북한 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된 같은 해 12월 29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로 2년 한 9개월 정도 되죠. 횟수로 3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